아빠, 무슨 생각해요? 그냥 오래전 생각. 어떤 거요?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던 날. 아저씨, 이거 왜 이제 열어요? 시간 좀 맞춰요.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박종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저절로 옆 탁자 위 시계를 더듬었어요. 낡은 가죽줄이 손끝에 닿았죠.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다림질에 둔 경비복이 걸려 있었어요. 명자가 이불 속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제보다 더 깊은 주름을 드리웠죠. 또 나가요? 명자의 목소리가 침실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응, 일찍 가야 해. 종수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경비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형광등을 켜자 좁은 공간이 하얗게 드러났죠. 달력, 무전기, 낡은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6시가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종수는 경비실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죠. 몇몇은 고개를 까딱했어요. 한 남자가 택배 상자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거 101동 402호요. 확실히 전달해요. 네, 알겠습니다. 종수는 상자를 받아 경비실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아침 8시 차량이 몰렸습니다. 차단기를 올리는 손이 바빠졌죠. 한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소리쳤어요. 아저씨, 이거 왜 이제 열어요? 시간 좀 맞춰요. 종수는 모자를 벗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는 경적을 울리며 떠났어요. 종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죠.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소리가 났어요. 박 아저씨, 105동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네, 지금 갑니다. 종수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 쓰레기 수거함으로 향했죠. 오후가 되자 햇살이 경비실 유리창을 비췄습니다. 종수는 앉아서 입주민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가 어느 동에 사는지, 차량 번호는 무엇인지 외우려 애썼죠. 아저씨, 택배 왔어요. 배달원이 상자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종수는 일일이 동과 호수를 확인하며 분류했어요. 허리를 굽힐 때마다 숨이 가빠졌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경비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아파트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죠. 퇴근했으면 좋겠다. 무전기에서 누군가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종수는 무전기를 내려다봤어요. 말없이 다시 경비실로 들어갔죠. 저녁이 되자 입주민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종수는 차단기 앞에 서서 차량을 확인했어요. 한 여자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죠. 아저씨, 우리 집 택배 왔어요? 네, 경비실에 있습니다. 그럼 가져다 줘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차량이 많아서요. 조금 있다가. 됐어요. 그냥 제가 갈게요. 차는 지나갔습니다. 종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손목에 찬 시계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죠. 밤 9시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비원이 오지 않았어요. 종수는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죠. 다음 근무자가 안 왔는데요. 아, 오늘 결근이래요. 박 아저씨가 좀 더 있어주세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종수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죠.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명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교대가 안 와서.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방으로 들어가 경비복을 벗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다시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휴무 글자가 여러 곳에 있었죠. 하지만 그날들도 종수는 출근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내가 맡긴 택배 어디 갔어요? 한 남자가 경비실 문을 벌컥 열며 물었어요. 백이동 504호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어디 있어요? 종수는 구석에 쌓인 상자 더미를 뒤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여기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해요? 제대로 좀 해요. 남자는 상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종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눈가의 주름이 형광등 아래서 더 깊게 패였죠. 점심시간 종수는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경비실 구석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라면에 부었어요. 젓가락으로 면을 풀며 창밖을 바라봤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종수는 수화기를 들었죠. 아빠,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은정아. 아빠, 그만해요. 이제 쉬세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죠. 아빠 나이가 몇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어요. 일 좀 더 해야지. 아직 괜찮아. 아빠, 은정아,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식고 있었어요. 그는 젓가락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오후에 관리소장이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박 아저씨,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인가요? 휴게 시간에 자리를 비운다고요. 택배 받는 사람이 없었대요. 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여는 거 좀 빨리 해주세요. 출근 시간에 차가 막힌다고 불만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나가자 종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죠. 저녁이 되자 은정이 경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나왔어. 종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았어요. 은정이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죠. 아빠, 저녁 먹었어요? 아직? 이거 먹어요. 종수는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은정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진짜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아빠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잖아요. 종수는 김밥을 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은정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거짓말. 아빠 힘든 거 나 다 알아요. 종수는 김밥을 다 먹고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걱정하지 마. 아빠는 정말 괜찮아.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은정이 일어났어요. 아빠, 나 가봐야 해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은정이 떠나고 종수는 다시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되어 교대 경비원이 왔어요. 종수는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명자가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어요. 여보, 침대로 가요. 명자가 눈을 떴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이 좀 있었어.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종수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죠. 그는 소파에 앉아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그날도 종수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시계를 집어 손목에 찼어요. 어둠 속에서 명자의 숨소리가 들렸죠.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 할 때였어요. 명자가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어요. 종수는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했어요. 일 가야 해. 당신 몸 상한 거 나는 알아요. 괜찮아.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죠. 밖은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종수는 경비복깃을 세우고 걸었죠.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히터를 켜고 손을 비볐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하는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종수는 차단기 앞에 서서 차량 번호를 확인했죠. 눈발이 얼굴에 날렸습니다. 한 차가 멈춰 섰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여자가 소리쳤죠. 아저씨, 왜 이렇게 느려요? 늦겠어요. 죄송합니다. 종수는 서둘러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차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눈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오전 10시 관리소 직원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박 아저씨, 휴게 시간 좀 줄여요. 네. 주민 민원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에 경비실 비워두지 말래요. 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가자 종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종수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삼각김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죠. 목이 말랐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오후에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종수는 하나씩 옮기며 돈과 호수를 확인했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저씨, 이거 103동 1205 맞아요? 입주민이 상자를 들고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주문한 거 아닌데요? 종수는 상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송장을 자세히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제대로 좀 해요. 이거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야 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입주민은 화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종수는 상자를 다시 분류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저녁이 되자 눈이 그쳤습니다. 종수는 경비실 밖으로 나와 쌓인 눈을 치웠어요. 삽을 들고 입구를 정리했죠. 숨이 가빴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어요. 밤 8시 종수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가 김을 뿜고 있었어요. 그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박 아저씨, 백사동 지하주차장 전등 나갔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종수는 공구함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전등을 교체하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죠.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교대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죠.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졸았어요. 깨어났을 때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교대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종수는 일어나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집으로 향하며 손목에 시계를 만졌죠.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었어요. 경비실, 택배, 민원, 차단기.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어느 저녁 은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잠깐 나와봐요. 종수는 경비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아빠, 이거 뭐예요? 은정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종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 집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보여줬어요. 은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퇴직금 은정 대학 등록금, 월급 명자 병원비, 보너스 은정 결혼식 축의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종수는 수첩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정이 손을 빼냈죠. 아빠는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일한 거예요? 은정아. 아빠, 나는 이제 다 컸어요. 내가 돈 벌어요. 아빠는 쉬어야 해요. 종수는 수첩을 덮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은정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맨날 괜찮다고만 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죠. 내가 일 그만두고도 일한 이유, 그거야. 너 때문이야. 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나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나는 아빠니까.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때 종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종수는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은정의 외침이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119를 불렀죠. 종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은정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아파트 벽을 비쳤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죠. 환자분, 들리세요? 종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글을 올렸어요. 은정이 옆에서 따라갔죠. 딸분이세요? 네, 제 아버지예요.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타세요. 구급차 안 은정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종수의 얼굴을 덮었어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은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손을 꼭 쥐고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빠, 괜찮을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종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은정은 복도에 남았죠. 잠시 후 명자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은정아, 아빠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은정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복도에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응급실 커튼 뒤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은정과 명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은정이 벌떡 일어났죠.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심장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입니다. 계속 무리하셨던 것 같네요. 은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자가 물었어요. 입원해야 하나요? 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의사가 떠나고 두 사람은 종수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종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코를 덮고 있었죠. 은정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어. 명자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밤중 종수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김이 퍼졌죠. 아빠 깨셨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은정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아빠가 쓰러졌어요. 종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하라고 했어요. 종수는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내가 또 이랬다, 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위로 입김이 하얗게 퍼졌어요. 아빠, 이제 그만해요. 제발. 은정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종수는 딸을 바라봤어요. 은정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미안하다, 은정아. 아빠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나예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아빠를. 아니야. 종수가 손을 뻗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수첩에 다 적혀 있었잖아요. 종수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은정아, 아빠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빠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늙은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일밖에 없더라. 돈이라도 벌어야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았어.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명자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종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이제 진짜 그만해요. 우리 그냥 편하게 살아요. 종수는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요. 당신이 아프면 나는 어떡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은정은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죠. 명자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계속 안정하세요. 간호사가 나가자 종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종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은정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달려왔죠. 아버지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웃긴 일이 있었어요. 뭔데? 팀장님이 커피를 쏟았는데. 은정은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종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죠. 명자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미역국, 호박죽, 삼계탕. 종수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거 먹어요. 기운 내야죠. 고마워, 여보. 종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스스로 먹으려 애썼어요. 천천히 해요. 서두를 것 없어요. 명자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종수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곧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은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종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은 당분간 생각도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며칠 후 종수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쉽게 피곤해졌어요. 의사는 조금 더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오후 은정이 병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사과 깎아줄까요? 아니야, 괜찮아. 종수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은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죠. 아빠, 뭐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 거짓말. 아빠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일도 못하고 여기 누워만 있잖아. 너희한테 짐만 되고.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답답해. 그럼 일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할 거 많아요. 종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아빠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은정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아빠, 이거 써봐요. 일기든 뭐든. 아빠 생각 적어보세요. 종수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새 노트였어요. 깨끗한 종이가 펼쳐졌죠. 고맙다, 은정아. 아빠, 우리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 말에 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 응. 아빠랑 나랑 엄마랑 셋이서 천천히 밥 먹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종수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은정아, 아빠가 돈 벌어주는 것도 좋지만 난 그냥 아빠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종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그거면 됐지 뭐. 종수의 입가가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미소였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는 얼굴이었죠. 창밖에서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채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잠시 후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집에서 해왔어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마워요, 여보. 명자는 침대 옆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들이었죠. 아빠, 내가 먹여줄까요?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어. 종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정과 명자가 부축했어요. 침대에 기대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맛있어요. 종수는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명자가 미소 지었어요. 많이 드세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종수는 다시 누웠어요. 은정이 이불을 덮어주었죠. 아빠, 좀 쉬세요. 그래.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죠. 은정과 명자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어요. 은정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 내가 아빠를 변하게 했어. 아니에요. 아빠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명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안 종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종수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종 검사를 하고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퇴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명심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종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정이 옷을 챙겨왔어요. 아빠, 이거 입으세요. 종수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비복이 아닌 평상복이었어요. 회색 스웨터에 검은 바지였죠. 거울 좀 보세요. 잘 어울려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수는 거울을 봤어요. 낯선 모습이었죠. 경비복을 입지 않은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그래, 괜찮네. 짐을 챙기던 중 종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경비복이 접혀 있었어요.
명자가 병원에 가져온 것이었죠. 종수는 경비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었죠. 아빠, 그거 버려요. 응? 이제 필요 없잖아요. 종수는 경비복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닫았어요. 그래, 이제 필요 없지. 병실 문을 나서며 종수는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일주일간 지낸 곳이었어요. 많은 생각을 한 곳이었죠. 아빠 가요. 은정이 팔짱을 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걸었어요. 병원 로비를 나서자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종수는 잠시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죠. 좋다. 뭐가요? 햇살.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명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챙겼어요? 네, 엄마.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아파트, 상가, 공원. 익숙한 풍경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종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집 냄새가 났습니다. 편안한 냄새였죠. 아빠, 소파에 앉으세요. 쉬어야죠. 괜찮아. 나 방에 좀 갈게. 종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거기에 경비복이 여러 벌 걸려 있었죠.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경비복, 모자, 완장. 10년간 입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정확히는 마음속에서 벗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입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시계였어요. 손목에 차던 낡은 시계를 꺼냈죠.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렸어요. 멈추지 않고 돌아갔죠. 하지만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은정아. 종수가 방문을 열고 불렀어요. 은정이 들어왔죠. 왜, 아빠? 이거 그만 일할 때 주려고 했는데. 종수는 시계를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은정은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아빠, 이거 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주신 거야. 이제 내가 가져. 아빠의 소중한 건데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지. 은정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아빠가 고맙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은정아, 오늘 밥은 내가 살게. 네. 나가서 먹자. 엄마랑 너랑 나랑. 은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종수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종수는 천천히 걸었죠. 은정과 명자가 양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서 종수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계단을 올려다봤어요. 괜찮으세요, 아빠? 응, 괜찮아. 종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 꼭대기에 올라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은정아. 네, 아빠.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아빠, 아까도 그 말했어요. 종수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랬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수는 서두르지 않았죠. 천천히 자기 속도로 걸었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뭐 드릴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3인분이요. 종수가 주문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금방 나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편안했어요. 은정이 물잔을 채웠죠. 아빠, 물 드세요. 고맙다. 종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잠시 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죠. 맛있겠다.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먹어요.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겁고 얼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맛있네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종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맛있어. 밥을 먹으며 종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은정은 김치를 꺼내 아버지 그릇에 올려주었죠. 아빠, 이거 드세요. 내가 먹어. 나는 충분해요. 종수는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아삭한 소리가 났어요.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다 먹고 종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명자가 물었어요. 배불러요? 응, 배불러. 은정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종수는 입을 닦았어요. 아빠, 기분 어때요? 좋아. 뭐가 좋아요? 그냥 다.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에 불이 하나씩 켜졌죠. 은정아. 네. 아빠가 미안해. 또 그 소리예요. 미안할 거 없어요. 아니야.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아빠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종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은정아. 명자도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그래, 편하게 살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식당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손끝은 따뜻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죠. 아빠, 차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피곤하면 자. 괜찮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빠, 내일 뭐 할 거예요? 글쎄, 산책이나 할까? 좋아요. 같이 가요. 너 회사 가야 하잖아. 주말에 가요. 종수는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주말에 가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어요. 은정이 하품을 했죠. 아빠, 나 먼저 잘게요. 그래, 잘 자. 은정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수와 명자만 남았어요. 여보, 당신도 자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명자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종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어요. 소리가 났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손목을 만졌습니다. 시계가 없었어요. 은정에게 준 시계.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됐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명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종수도 옆에 누웠죠. 잘 자요, 여보. 당신도.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을 꾸지 않았죠. 그냥 편안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새벽 종수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려 했지만 손목에 시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서두를 일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종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죠. 명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깼어.
커피 마시려고요? 같이 마실래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 좋네요. 그러게. 커피가 다 내려졌습니다. 종수는 두 잔을 따랐어요. 명자에게 한 잔을 건넸죠. 고마워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김이 피어올랐어요. 여보. 응? 이제 편해요? 종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응, 편해. 다행이에요. 명자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식탁을 비췄죠. 따뜻하네. 종수가 말했습니다. 명자가 웃었어요. 그러게요. 은정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아빠,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응, 커피 마실래? 네. 은정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수가 커피를 따라줬어요. 고마워요, 아빠. 세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어요. 아빠, 오늘 산책 갈까요? 지금? 응, 날씨 좋잖아요. 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여기 벤치에 앉을까요? 명자가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종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좋네. 뭐가요, 아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은정이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좋아요. 명자도 종수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햇살이 얼굴을 비췄죠.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폐를 채웠죠.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았죠. 아빠, 응? 행복해요? 종수는 눈을 뜨고 은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봤어요. 응,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죠.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비췄어요. 이제 집에 갈까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은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더 있고 싶어요. 세 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도 들렸죠. 종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들은 것 같았어요. 아빠, 웃고 있어요. 응? 지금 웃고 있어요. 종수는 자신의 입가를 만졌습니다. 정말 웃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런가 봐. 좋아 보여요. 고맙다, 은정아. 해가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오전이 깊어갔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걸으며 종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또 올 거예요, 아빠? 응, 내일도 오자. 좋아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자기들 속도로.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명자가 부엌으로 갔어요. 점심 준비할게요. 내가 도와줄게. 종수가 따라갔습니다. 은정도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에 김이 피어올랐어요. 맛있겠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명자가 수저를 내려놓고 종수를 바라봤어요. 종수는 잠시 멈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은정과 명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안은 따뜻했죠. 먹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종수는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계속 피어올랐어요. 따뜻한 김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죠. 종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환하게 비췄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밥상 위에 놓인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이 계속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김 속에서 세 사람의 행복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해요? 그냥 오래전 생각. 어떤 거요?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던 날.